안녕하세요. 성직입니다. 더 늦기 전에 오사카 3박 4일 여행 일정을 추천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사실은 벚꽃 시즌에 여행을 추천해 드리려고 했었는데, 갑작스럽게 바빠진 일정들로 인해서 이제서야 영상을 찍게 됐어요. 지금 가시면 분홍색 옷이 아닌 초록색 옷을 입고 있는 벚나무들을 보실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내년에 벚꽃 시즌을 기대하면서 일단 3박 4일 오사카 교토 여행 일정 추천해 드리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5월까지는 오사카 여행을 하시기 굉장히 괜찮으실 거예요. 오사카는 지금 시즌에 한 20도에서 25도 안팎, 그리고 최저 기온 한 15도 정도로 온천을 하시기에도 너무 좋고, 반팔 티에 얇은 가디건 정도만 걸치시면 걸어 다니면서 여행을 하시기에도 굉장히 쾌적할 겁니다. 이걸로 조금은 위안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여행 일정표입니다. 제가 세세히 알려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겠지만,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일정처럼만 오사카 여행을 다녀오신다면 그래도 오사카의 기본적인 핵심은 어느 정도 짚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사카. 사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일본에 대해서 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처음 가시는 분들은 전혀 아무것도 모르시고 몇 번 다녀보신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지리나 뭐 공항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식으로 이동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아실 텐데 첫 영상이기 때문에 첫 여행으로 일본을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곧 일본 여행을 좀 많이 다녀보신 분들, 그래도 관광지는 어느 정도 다 돌아보셨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넓은 범위, 간사이 지역이든 아니면 삿포로 지역이든 이런 지역들을 조금 넓게 여행 코스를 짜드릴 테니까 이 부분도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그럼 처음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사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사카는 일본의 관광 도시로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 정도의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관광하기 정말 좋다. 이퀄? 그리고 맛있는 음식이 많고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가 많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교토는 옛날에 일본 원폭 때 장군이 교토로 여행을 떠났다가 교토의 너무 아름다움을 보고 여기는 도저히 원폭을 떨어뜨릴 수 없겠다 해서 피해간 도시인데 그만큼 너무 아름답고 볼거리가 많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사실 짧게 보기에는 너무 아쉬운 동네지만 그래도 3박 4일 여행 일정 중에 오사카를 들어가서 교토까지 갔다 오는 그 정도 코스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중에는 교토만 조금 이렇게 따로 놓고도 여행을 추천해 드릴 테니까 이것도 기대해 주시고요. 그러면 맛과 볼거리, 놀거리의 도시 오사카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여행은 썸네일에서 보셨던 것처럼 처음 여행을 가시는 분들을 위한 찍먹 코스, 그러니까 맛보기 여행이라는 컨셉입니다. 정말 관광, 그러니까 많이 보고, 많이 먹고, 그리고 많이 놀고, 여행이라기보다는 관광이라고 부르는 게 조금 더 적합한 그런 코스로 짜봤습니다. 여행을 하기 위해서 가장 처음으로 보셔야 될 건 비행기표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3박 4일 여행 일정은 월요일이나 화요일 출국으로 일단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말 출국해도 큰 차이는 없을 거지만, 그래도 가능하다면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출국을 추천해드리는 이유는 비행기표도 저렴하고, 현지에 가시면 현지에서 사람이 그나마 조금 적기 때문이에요. 또한 해당 일정으로 5월 중순 비행기표를 예매하시게 된다면 대략 한 15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 정도 좀 갭이 크긴 하죠. 국항 그러니까 아시아나나 대한항공도 40만 원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다녀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비행기표 예매는 조만간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까 나중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략 2, 3주 전에 예약을 해 두시는 게 가격대도 괜찮고 시간도 다양하게 좀 있을 거예요. 급박하게 그러니까 한 하루 이틀 전에 아니면 당일날 비행표를 예매하셔도 사실은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고 일본은 공항 노선도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녀오실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은 위험을 감수하셔야겠죠? 그게 조금 더 저렴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2, 3주 정도 전에 미리 예약을 해두시고 이렇게 숙소도 정하고 여행 루트도 정하고 이러고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서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4월 말부터 5월 첫째 주, 둘째 주 정도까지 일본 최대의 공휴일입니다. 골든위크라고 하는데요. 해당 시기에는 현지 분들이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지가 미어 터져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시기는 좀 피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을 닫은 가게들도 많아서 생각하시는 가게들을 전부 못 돌아다니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월 셋째 주 정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주 정도 남았죠? 지금 예약하시면 딱 좋겠네요. 그 정도쯤에 예약을 하셔서 여행을 가져오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자세하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항에 도착하는 일정입니다. 대략 8시에서 9시 정도 사이에 공항에서 출국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대략 1시간에서 1시간 반, 길게는 2시간 정도까지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 10시쯤 공항에 도착하시게 될 거고, 수속까지 한 3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네, 다음 보여드린 사이트에서 먼저 작성해 주셔야 될 것들이 있어요. 비지트 재팬이라고 입국 수속 어플입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미리 이런 것들을 작성해 주신다면 입국 수속이 진짜 30분에서 거의 5분까지도 단축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 좀 걷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작성해 주시고 일본에 입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작성하시고 일본에 입국하셔서 이렇게 입국 심사가 다 끝났다. 그러면 라피트를 탑승하시게 되는데 라피트는 그 간사이 공항에서 오사카의 관광 메카 남바역, 남바역에 도착하시게 됩니다. 우메다로 가실 수도 있고 남바로 가실 수도 있지만 저는 남바를 추천해 드립니다. 우메다는 처음 여행을 가시는 분들 그리고 많이 다니셨어도 우메다는 우메다 던전이란 별명이 있을 정도로 저도 지금 오사카에서만 한 3달 정도를 보냈는데 아직도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 정도로 복잡하고 어려운 동네가 우메다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여유가 있을 때 그쪽을 들리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가능하시다면 남바역에 들어가셔서 숙소에 먼저 짐을 보관하시고 그러고 여행을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세한 방법은 뒤로 조금 미루고 큰 코스를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날은 남바, 신세카이 우메다 지역을 관광하실 겁니다. 그 둘째 날은 어, 여기 빼놓을 수 없죠.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 USJ라고 하는데 여기서 하루 정도 이렇게 놀이공원을 즐기실 겁니다. 이날 놀이공원을 즐기시지 않으실 분들은 어, 제가 볼 때는 교토로 넘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셋째 날은 교토의 청수사, 은각사, 금각사. 그리고 마지막 날은 숙소 인근에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쇼핑하고 그리고 귀국하는 코스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도를 보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첫날 인천에서 9시에서 8시 정도 비행기를 타시고 출발하시게 된다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빠르면 1시간 정도까지의 간사이 국제공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간사이 국제공항에 도착하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비지트 재팬을 통해서 입국 심사가 완료가 되신다면 한 5분에서 30분 정도 사이면 입국 심사는 끝나실 겁니다. 짐이 빨리 나온다 그러면 30분 안에도 다 수속을 마무리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렇게 되시면 공항에서 나와서 이제 지하철을 타시고 열차를 타시고 남바역이나 우메다역으로 가시게 됩니다. 저는 남바역으로 가는 코스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 보시면 이렇게 좀 우주선처럼 생긴 파란색 좀 이상하다고도 볼 수 있는 조금 멋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한 것 같기도 한 이런 열차를 타시고 남바역으로 가시게 됩니다. 남바역까지는 대략 37분에서 45분 사이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제가 남바역을 추천해 드리는 이유는 남바역 근처에 도톤보리,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본 오사카 가면 꼭 사진 찍는 데 있잖아요. 글리코상. 네, 글리코상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도톤보리라고 해서 약간 강을 따라서 이렇게 쇼핑몰들과 맛있는 음식점들이 좀 몰려있는 곳이 이곳이기 때문에 여기 추천해 드렸습니다. 제가 볼 땐 여기에 숙소를 잡는 것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첫날 관광하실 지역은 남바역에 있는 도톤보리, 그리고 우메다역에 있는 스카이 빌딩이나 공중정원, 그리고 신세카이 이렇게 3군데 정도를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도톤보리에 가시면 첫날에 짐을 푸셔야 합니다. 사실 보통 체크인은 3시 정도에 하게 되는데 어지간한 숙소들은 짐을 미리 받아줍니다. 그래서 숙소에다가 짐을 보관하시고 챙기실 것들 좀 챙기셔서 가벼운 몸으로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시면 됩니다. 이때가 아마 점심때쯤
이렇게 남바역에 도착하실 텐데, 남바역에 도착하셔서 맛있는 것도 드셔야죠. 보통 라피드를 타고 남바역으로 가신다면, 난카이 남바역에 내리시게 됩니다. 난카이 남바역에서 오른쪽으로 조금만 이동하면, 이치미젠이라는 텐동집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이시는 이 집인데요. 저는 일본 갈 때마다 여긴 꼭 들려서 텐동을 한 번씩 꼭 먹습니다. 몇 군데 텐동집을 가봤는데, 저는 여기가 제 입맛에 제일 맞았어요. 예전에 정유사 씨가, 그러니까 정준하 님이 하셨던 그 시키리노라는 그 프로그램에 방영되었던 곳인데, 정말 줄 서서 먹을 정도로 맛있는 집입니다. 가시게 된다면 한 번쯤 들려보실 만한 그 오사카 첫 번째 맛집으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어, 이곳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시고, 주변에다가 숙소를 잡으셔서 짐을 푸셔도 괜찮습니다. 여기가 긴텐츠 니폰바시, 긴텐츠 니폰바시역과 되게 가깝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긴텐츠 니폰바시역, 그리고 남바역 그 사이에, 이 사이에 숙소를 잡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보통 처음 가시게 되면 주유 패스를 이용하셔서 관광을 하시게 될 텐데, 니폰바시역에서 이곳저곳으로 이동하기가 굉장히 수월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니폰바시역 근처로 숙소를 잡으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점심 식사를 하시고 짐을 푸시고, 저는 도톤보리를 처음에 추천해 드립니다. 처음에 길거리도 좀 보시고, 강 따라 있는 여러 상점들도 보시고, 길거리도 좀 걸어 다니시고, 그리고 타코야끼도 드시고, 돈키호테도 쓱 구경하시고, 이날은 돈키호테에서 쇼핑하지 마세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신 다음에 카페도 가셔서 조금 쉬셨다가, 그 다음에 3시에 체크인을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체크인을 하시고 잠깐 숙소에서 쉬세요. 사실 비행기나 이런 이동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기 때문에 한 30분 정도는 쉬었다 나가시는 게 그 전체적인 일정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어, 아, 먹을 거밖에 얘기 안 하는 것 같은데, 타코야키 집도 하나 추천해 드려야죠. 타코야키. 이치치 도톤보리 본점이라고 하는데, 평점이 막 엄청 높은 집은 아니에요. 근데 돈키호테랑 되게 근처에 있는 타코야키 집인데, 저는 보통 여기서 사서 글리코상 앞에서 사진도 찍고, 그 강가에서 이렇게 조금 먹고, 여기가 세트가 또 있어요. 700엔인데, 음료수까지 줍니다. 일본 가셨으면 멜론 소다 드셔보셔야죠. 전 여기서 파는 멜론 소다가 제일 맛있는 멜론 소다인 것 같아요. 사실 편의점에 여러 종류의 멜론 소다들이 있는데, 다 맛이 조금씩 달라서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립니다. 어떤 건 도저히 못 먹어서 좀 버린 적도 있어요. 여기서 파는 멜론 소다 꼭 한번 드셔보세요. 세트로 사시면 또 저렴하니까 한 번쯤은 드셔보실만 할 겁니다. 네, 이렇게 숙소 드시고 보시고, 그 다음에 숙소에서 체크인 하시고, 저라면은 우메다로 넘어갈 것 같아요. 사실 우메다가 좀 복잡해서 처음 가시는 분들한테는 크게까지 추천은 안 해드리는데, 만약 주유 패스를 사용하신다면 우메다는 꼭 가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우메다 공중정원, 여기 전망대 입장이 주유 패스면은 4시 전인가까지는 입장이 무료예요. 그래서 올라가셔서 오사카 시내 전경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내려오셔서 조금 어둑어둑해질 때쯤 햇바이브 관람차도 한번 타시고, 이것도 무료입니다. 주유 패스를 사용하신다면. 네, 이렇게 주변에서 관광하고 볼 거 보시고, 이제 슬슬 계속 먹기만 하는 것 같은데 저녁 드셔야죠. 저녁은 저는 신세카이로 넘어가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사실 신세카이가 우리나라로 치면 구시가지입니다. 요새 한국에서도 되게 연남동이나 조금 이렇게 옛날 것들, 그리고 현대 것들이 공존하는 이런 데가 유행하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서도 신세카이, 구시가지, 되게 밤에 보기 되게 좋아요. 그래서 또 신세카이로 넘어가셔서 저녁 식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세카이는 상점갑니다. 어, 이 보거 많이 보셨죠? 이, 이 보거가 있는 동네인데 여기 맛있는 집들이 많아요. 그리고 밤에 야경을 찍기도 너무 좋습니다. 여기서 보통 저는 쿠시카츠, 초밥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먹습니다. 어차피 저녁에 또 편의점 털러 가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쿠시카츠라고 하세요? 저는 일본 가면 이건 꼭 한번 먹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튀김꼬치 그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또 괜찮아요. 쿠시카츠 다루마. 저는 이 집을 추천해 드리는데, 지금까지 한 3명 정도 여기를 보냈는데, 셋 다 만족했던 것 같아요. 하나에 막 100엔, 200엔. 보시면, 가격이 좀 많이 올랐네요. 하나에 200엔에서 300엔, 100엔대도 있네요. 한국어 메뉴판이 아마 준비돼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한국어 메뉴판이 준비돼 있고, 이렇게 한 세트 정도 음료수 한 잔 드시면서, 그러면서 먹으면 딱 좋습니다. 간단하게 여기서 식사하시고, 근처 초밥집. 저는 첫 일본 여행을 혼자 갔을 때, 여기로 들어갔었어요. 좀 밤에 도착해가지고, 캐리어 끌고, 여기서 푸시카츠 먹고, 초밥 먹고 이랬는데, 그때 밤 기억이 너무 좋았어서, 여기 다시 추천해드립니다. 초밥도 약간 옛날에 막 일본 드라마에서 보신 것처럼 앞에 매대 깔려 있고 여기서 바로 초밥을 쥐어주시는. 어, 사실 초밥집은 어느 집을 추천해 드릴 거는 딱히 없고 보이시는데 그냥 들어가셔서 드셔도 어지간한 데는 기본 이상은 합니다. 이렇게 이것저것 야식 드시고 저녁 드시고 숙소로 들어오셔서 좀 쉬시면 돼요. 저는 숙소는 될 수 있으면 온천이 딸린 숙소를 추천해 드려요. 사실 다 온천이 딸리진 않지만 어, 온천이라고 하고 온천이 아닌 것도 있지만, 그래도 목욕탕이 딸린 데서 하루 피로도 푸시고, 그런 숙소에서 묵으시면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이제 다시 도톤보리 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돌아오셔서, 저녁에 뭐 맛있는 것도 사 드시고, 뭐 주변 구경도 하시고, 편의점 구경하시고, 편의점이 진짜 재밌어요. 이런 것들을 하시고, 푹 쉬신 다음에, 다음날은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갈 겁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진짜 재밌어요. 저는 한 열 몇 번은 다녀온 것 같은데, 한 번 여행을 가면 한 달씩 있잖아요, 저는. 한 달씩 있는 동안, 진짜 한 달에 한 세 번씩 갑니다. 그만큼 볼 것도 많고, 놀 것도 많고,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음식은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서 좀 특색 있는 음식들이 있으니까, 한 번쯤은 거기 좀 비싸더라도 괜찮은 음식점 들어가셔서 식사도 해보시고, 좀 특이한 것들이 있어요. 뭐 해리포터존 가면은 뭐 버터비어도 팔고, 그러니까 이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대해서 나중에 좀 자세한 영상도 하나 만들 테니까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봐주시고 이번 영상에서는 전체적인 루트를 먼저 설명해 드리는 영상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렇게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에서 노신 다음에 벤텐초역에 가시면 솔라니아 온센이라고 있어요. 보통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7시에서 8시쯤 마감을 하는데 조금 어, 야간에 라이트업 축제 같은 게 없다면 조금 일찍 나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5시 정도까지 보시고 나오셔도 충분히 안에는 구경하실 거 다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셔서 벤텐 쪽에 있는 솔라니아 온천으로 가십니다. 여기는 이 호텔을 추천해드려요. 이 호텔이 역과도 붙어 있고, 그리고 솔라니아 온센이라는 온천 테마파크랑도 붙어 있어요. 제대로 된 온천 한번 해보셔야 되잖아요. 유카타도 좀 입어보시고. 간혹 영업 안 하는 날이 있으니까 그거 확인하셔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온천 할 거 온천 하시고 호텔에서 하루 푹 쉬시고 그 다음날 일정을 소화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되게 많이 걸려요. 제가 갔을 때 한 3만 보 정도 걸었던 것 같은데 뭐 이건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그래도 좀 여기서 피로를 푹 푸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날은 교토로 갈 겁니다. 교토를 가실 때는 저는 우메다역에 숙소를 잡는 거를 추천해 드려요. 우메다역이 우리나라로 치면 강남역 같은 느낌입니다. 강남역 혹은 코엑스 잠실역 그런 조금 복잡한 역이긴 한데 여기가 쇼핑하기가 정말 좋아요. 마지막 날 3일째 여기에다 숙소를 잡으시는 게 돌아오는 날 귀국하는 날 쇼핑하시기에 수월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숙소를 잡으시고 교토로 넘어가시게 됩니다. 네, 교토로 넘어가시게 되면 우메다에서 출발합니다. 우메다에서 한 1시간 정도 걸리실 텐데 교토 카하라마치 네, 교토 카하라마치역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교토 카하라마치역에 도착하신다면 청수사도 가셔야 되고 금각사, 은각사도 가셔야 되는데 일단 아마 제가 볼 때 우메다에서 여기까지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네, 이렇게 교토 카하라마치역에 도착하시게 되면 아마 제가 볼 때 점심때쯤 될 것 같아요. 점심 전후?
아마 아침 일찍 도착하기에는 생각보다 좀 빠듯할 것 같아요. 보통 숙소에서 한 8시에서 10시쯤 나오셔서 그 다음 숙소에 짐 맡기시고 이쪽으로 출발하신다고 하시면 그렇게 되면 아마 점심때가 될 것 같은데 니시키 시장에서 여기 보이시는 니시키 시장에서 점심 식사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추천드리는 맛집 두 군데가 있습니다. 계속 먹는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먹으러 가는 것 같은데 사실 먹으러 가는 게 맞죠? 카츠쿠라라고 돈가스 맛집입니다. 오, 저는 여기 돈가스가 최고인 것 같아요. 정말 맛있었어요. 어, 너무 진심인가? 정말 맛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장어덮밥입니다. 일본 하면 장어덮밥. 장어덮밥 하면 일본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일본인들의 소울푸드입니다. 하지만 가격대가 조금 있어요. 한 5만 원 정도는 내셔야 좀 괜찮은 장어덮밥을 드실 수 있는데, 그래도 한 번쯤은 드셔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장어덮밥은 저는 장어덮밥 소라, 거길 갔던 것 같아요. 두 군데 다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카츠쿠라. 굉장히 근처에 있어요. 이 카라스마역에 내리셔도 되니까, 카라스마역에 내려서 카츠쿠라를 가시면 될 것 같네요. 여기 돈가스가 정말 맛있어요. 아, 아직도 잊을 수 없네요, 그 맛. 아니면은 소라. 네. 이게 교토 카라마치역이랑은 조금 더 가깝습니다. 어, 여기가 되게 유명한 장어덮밥집이에요. 여기 예약하고 가셔야 보통 들어가시고, 한 11시 반쯤 갔을 때 예약을 했었는데, 그때는 예약이 그렇게 필요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가셔서 점심 식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식사를 하셨다면, 어, 열- 저는 걸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조금 소화도 시키고 산책도 할 겸, 제 여행 스타일이 좀 걷는 여행을 좋아해서, 걸어서 여기 기온 보이시죠?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 여기서 기모노 빌리실 거면 기모노 빌려서 입으시고, 여기 조금 더 밑에 보이시는 린넨자카, 산넨자카 쪽으로 걸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약간 언덕에 있는 쇼핑센터. 네. 여기 보이시면 네, 그 언덕 위에 쭉 늘어져 있는 보행자 전용 거리라고 적혀 있네요. 사진 보이시죠?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약간 일본 옛날 가옥들 그리고 우리나라로 치면 불국사 같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예쁘게 꾸며져 있는 이런 관광거리가 있습니다. 네. 여기 걸어 다니시면서 구경도 하시고 맛있는 것도 사 드시고 그리고 여기 스타벅스가 하나 있어요. 네. 네. 바로 여기 스타벅스가 있는데 여기 길은 이어져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산렌자크까지 쭉 걸어가시면 돼요. 여기가 되게 약간 다다미 방도 있고 조금 특별한 스타벅스예요. 일본 구옥을 개조해서 만들어진 스타벅스라 아마 자리가 없을 가능성이 있긴 한데 그래도 한 번쯤은 들리셔서 안에도 구경하시고 조금 이런 다다미 자리 남는다 그러면 거기도 한잔 앉아서 커피 한잔 하시고 그리고 여기까지 걸어왔으니까 조금 쉬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여기 앞에 단고집이 진짜 맛있어요. 사실 저는 단고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단고집이 네, 네, 물이 보이네. 여기 앞에 단고집이 정말 맛있어요. 여기가 고구마 당고를 파는 데인데 보통 당고는 짜거든요. 생각했던 맛이랑 좀 다를 거예요. 근데 여기는 저희가 생각했던 그 달콤하고 부드럽고 쫀득한 그런 당고를 파니까 사실 각자 하나씩 사 먹는 거는 조금 부담스러우실 것 같고 두 분이 계신다면 하나 정도 사서 나눠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혼자도 괜찮고요. 전 혼자 먹었습니다. 어, 그렇게 보시고 청수사 쪽을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기요미즈데라. 사실 이것까지만 보셔도 어느 정도 관광지로 꾸며져 있는 교토, 그리고 옛날의 교토, 거리,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누리셨을 겁니다. 청수사, 굳이 여기 안에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안에라고 해봤자, 벽에서 떨어지는 물 마시는 거 있고, 그냥 사찰이 있어요. 4, 5천 원. 여기 보시면 3천 원, 3,500원이네요. 이거 내시고 들어갈 정도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번쯤은 들어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선택 코스입니다. 사실 여기만, 이 주변만 봐도 시간이 좀 부족해요. 시장도 조금 더 구경하고, 이렇게 기요미즈에서 천천히 구경하시면 아마 적어도 한 4시, 3시는 될 거예요. 이때, 금각사, 은각사는 이 위쪽에 있거든요. 금각사가 여기 있고, 은각사가 이쪽에 있어요. 네. 지쇼지, 은각사. 그래서 사실 여긴 좀 가기 쉽지 않아요. 버스로 한 30분 정도? 2, 30분 정도는 가셔야 돼서, 철학의 길을 구경하고 싶으시다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철학의 길을 구경하고 싶으시다면 은각사 정도까지. 아니면은 그 금각사, 그 조금 특이한, 이 진짜 금을 사용한 그런 사찰을 보실 거면 금각사 정도. 둘 중에 한 군데 정도만 선택하셔서 보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둘 다 거리가 조금 있어서 굳이 안 가셔도 돼요. 나중에 교토 따로 또 여행 오셔야죠. 그때는 제가 료칸도 추천해드리고 구석구석 여기저기 추천해드릴 테니까 그때를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메다로 돌아옵니다. 저녁을 교토에서 먹어도 괜찮은데 네, 우메다가 맛있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메다 들어보셔서 저녁을 드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여기가 또 관광 메카기도 하고 쇼핑센터기도 하고 그래서 무한리필집도 많고 이것저것 특이한 음식들 진짜 일본 같은 음식들이 되게 많아요. 어, 그래서 우메다로 들어오셔서 저녁 식사를 하시고 좀 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사실 무언가를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촉박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날은 온전히 쇼핑으로 이렇게 따로 빼주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메다역에서 이제 아침에 늦지막히 일어나셔서 짐은 숙소에 조금 맡겨달라고 하면 아마 맡아줄 거예요. 짐을 맡겨놓고 우메다역 근처에서 쇼핑을 하시면 돼요. 이 햇바이브 관람차 있는데 쪽에 메가 돈키호테, 네, 우메다 본점 여기가 되게 크게 돈키호테가 있거든요. 여기서 새벽에 쇼핑하셔도 좋고 그날 낮에 쇼핑하셔도 좋아요. 여기랑 백화점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 백화점들 들어가셔서 백화점에서 좀 괜찮은 선물들도 좀 사고 조금 옷도 쇼핑하고 이것저것 보면서 돌아다니신 다음에 5시 비행기니까 점심 식사까지 맛있게 하시고 조금 카페 같은 데서 쉬시거나 조금 더 구경하시고 그리고 한 여기서는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걸리거든요. 공항까지. 그러니까 비행전 2시간. 그러니까 2시 반쯤 여기서 출발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넉넉 잡아 2시, 2시 반 그쯤 출발하시면 여유롭게 공항 도착하셔서 출국수속하시고 공항에서 면세점 쇼핑도 조금 하시고 그러고 귀국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제가 정리한 오사카 3박 4일 코스는 이렇게입니다. 어, 오사카 맛집은 따로 다음에 또 정리할 거라 지금 말씀드린데 플러스 맛집 관광 패스만 따로 정리한 영상을 이 다음에 바로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여행을 떠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제가 말을 줄여볼게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지금 말 참느라 너무 힘드네요. 조금씩 조금씩만 풀어야 좀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조금씩만 참으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청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